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점점 깊어가는 11월의 가을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고 아침 저녁에 온도차가 환절기라는 것을 알려주는 한 주였습니다. 가을의 향취도 물씬 뿌리면서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 해의 흐름에 놀라면서 왠지 모를 초조함이 몰려오기도 하는 시간인데요. 그것은 아마도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한 해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와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작은 욕심 때문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욕심을 달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아쉬워하고 또 매 순간을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교차하는 지금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그렇듯이 무엇인가에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바뀌지 않는 것처럼 빨리 간다고 변하는 것도 하나 없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가는 삶이 빨리 가느라 스쳐 지나버렸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기쁨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조금은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을 크게 응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 시작합니다. 여기는 김인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이고요. 가을은 이미 우리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차동엽 신부님의 희망의 귀환에서입니다. 요즘에도 쓰이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개똥철학. 나는 이 말을 좋아합니다. 그 질이야 어떻든 자기의 멋,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이 있다는 것을 빗대어 말해주는 정감 어린 표현인 듯해서입니다. 오래전 대학생 시절 나는 개똥철학에 탐닉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소설과 시를 좋아했습니다. 고민 꽤나 하는 학생들의 가방 속에는 철학적인 담론이 진지한 필체로 소곤대는 온곱한 책들이 한두 권 들어있었습니다. 나는 공대생이었지만 전공에만 몰두하는 친구들이나 시간이 나면 주로 당구장에 드나들던 친구들보다 인문서적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즐겨했습니다. 학과의 공부도 중요하나 인생 공부 역시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직관에서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읽었던 책들이 은연중에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내공을 형성해 주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중심이 심하게 흔들릴 때는 전략이나 기법에 치중한 자기계발 서적보다는 인간 존재를 심층적으로 고뇌하면서 독자 스스로의 성찰과 사색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인문서적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소설에서는 인간 존재의 다양한 스펙트럼과 풍부한 문제의식을 접했고 철학서적에서는 빈틈없이 사유하는 법을 배웠고 시에서는 인간 본질의 핵심 인자들을 건졌습니다. 그 시절 나는 영어를 배울 겸 해서 에리 프롬의 저술들을 밑줄 서가며 원서로 읽었습니다. 그는 내게 인생의 소중함, 불가침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의 한 생에는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며 뜻이 있는 도전이다. 따라서 그것은 다른 무엇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고유한 것이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인생 진리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른 무엇으로도 측정될 수 없는 고유한 것. 이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확신도 두둑한 맷집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능력이나 성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건강이나 아름다움으로 사람의 값을 매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존재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런데 간혹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준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구겨졌다는 모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상실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격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파괴 행위에도
절대로 훼손되지 않는 소중한 품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고도의 훈련을 받은 10억짜리 개가 있습니다. 또 거리에 스스로를 방치한 노숙자가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 사회에 노숙자보다 고가의 개가 더 필요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누군가가 수억 원이 넘는 이 개를 죽인다면 이는 동물 학대죄로 벌금을 무는 한편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스스로 용도 폐기한 노숙자를 죽인다면 이는 살인죄가 됩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요? 사람에게는 동물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철학자들은 인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격이란 사람을 세는 단위, 1명, 2명 할 때의 명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격은 물건 세듯이 1개, 2개 하는 식으로 셀 수 없고 동물을 세듯이 1마리, 2마리 하면서 셀 수도 없는 특별한 가치를 지녔다는 말입니다. 인격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무엇을 잘하건 못하건 지위가 높건 낮건 무조건 인격은 소중합니다. 바로 앞에서 인문서적에 탐닉하며 개똥 철학을 즐겼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특히 좋아했던 것은 시였습니다. 삶이 유난히 고달프게 느껴질 때 또는 허무의 심연에 빠져들 때 그때는 우연히 만난 시 한 줄에서 희망이 솟구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시들은 적어도 나에게 길 잃은 나그네를 위한 밤하늘의 별들과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 별이, 어떤 때는 저 별이 까닭없이 크고 밝게 보이면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생의 고비에서 심기일전이 절실한 시점, 그 시점에서 어니제이 벨렌스키의 나를 사랑하라가 그런 별로서 제격이라고 느껴집니다. 당신이 불행하다고 해서 남을 원망하느라 기운과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어느 누구도 당신 인생의 질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오직 당신뿐이다. 모든 것은 타인의 행동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자신과 다른 무엇인가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당신은 이미 중요한 사람이다. 당신은 당신이다. 당신 본연의 모습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 본연의 모습에 평안을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 진정한 만족을 얻지 못한다. 자부심이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당신만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개의치 말고 심지어 어머니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삶은 언제나 당신 자신과 연애하듯 살라. 내가 이런 류의 시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유축헌데 내가 답을 만나기까지 치러야 할 심적 고통을 곧 문제거리를 궁굴거리고 쥐어짜면서 명쾌한 생각의 정수를 추출하는 과정의 괴로움을 작가가 먼저 치렀다는 공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우리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한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그가 찾아낸 답을 만나는 셈입니다. 일거양득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다시 우리들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무지 삶의 의욕이 복지부동일 때 자기 신뢰의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는 것입니다. 방금 저 시인은 그것을 명령 아닌 호소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나는 내가 좋다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은 자신의 자존감 내지 자긍심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매일 적어도 100번씩 자신에게 이 말을 들려주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효과를 나에게 알려줬습니다.
이 말을 고지곳대로 실행하기만 하면 더 이상 다른 이들의 말로 인해 주눅들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텔린스키의 나를 사랑하라라는 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늦가을의 채취라는 것은 참 많은 가을 노래로 우리를 감싸고는 합니다. 아름다운 가사말과 감성이 있는 멜로디는 우리의 가을을 더 깊고 아름답게 느끼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는 가을 벤치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가을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하다 먼저 작별을 한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추억의 시간도 같이 하면 정말 좋겠죠. 누군가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먼저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가을이 더욱 아름다워 보이고 속이 깊어 보입니다. 좋은 시간과 추억이 살아있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요. 김인실 데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 보다 나은 글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